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우드스탁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시장 파악, 소스까지 다 보여드리고. 이걸 왜 하냐면, 그리고 예스트레이더 수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볼 필요 없어요. 나는 이번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생각하신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수식 공개를 제가 거의 하는 편이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니까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 심리가. 예전부터 제가 교육을 해봤는데, 교육비를 안 받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안 받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크게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하지 말라고. 지금 장이 급반등이 나올지,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갔다가 상승으로 바뀌면서 횡보할지를 이 지표 하나만 보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파악 지표 중요하다는 건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고, 오늘은 예스트레이더 화면 보지 않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 함수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선 MA, 그리고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가 있죠. 볼렌즈 밴드. 근데 이제 사용법만 익히지 말고 저는 소스를 한번 꼭 찾아보라고 그래요. 일반 유명한 RSI나 이런 것도 MACD 같은 경우 예스트레이더 수식을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식이 공개돼 있어요. 그걸 꼭 한 번씩 보세요. 일목균형표도 만들어져 있죠. 한번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야지 이해가 가능해요. 자, 5분 만에 선 하나 만드는 거. 목표는 단순해요. 의미를 생각하지 마세요. 동작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 실험으로 할 때는 한 1,500봉 정도면 돼요. 근데 그 시장 파악은 정확히 제가 4,500봉을 해놨어요. 더 길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로딩 하는데 아무래도 99개의 종목을 끌어오기 때문에 로딩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4,500일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나중에. 스텝 1이죠. 자, 새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스트레이더에서 예스랭귀지를 실행하신 다음에 새 수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름은 아무거나 그냥 연습이니까. 그리고 제가 요걸 붙여 넣으세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총 14줄이죠. 그냥 저장하고 올리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 화면이잖아. 요거 화면 캡처 해가지고 그 AI에다 맡기면 그냥 글로 써줘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알려줘요. 가격 차트 따라 두 개 선이 나타났으면 끝입니다. 스텝 1.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안 나타났다면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일목균형을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보면 제가 가로치고 25라는 걸 해놨어요. 구름은 일종의 선행지표예요. 그래서 26일 뒤에 그려지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의 구름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5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는 여러 가지 전환선, 기준선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냥 큰 흐름만 보기 때문에 선행스판 1, 2 구름대라고 하죠. 구름 위에 있으면 좋은 거고 구름 아래 있으면 안 좋은 거고 구름 안에 있으면 혼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 안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단 구름대에 대한 일목균형표에 대한 지표의 전부예요. 스텝 2에서는 이제 96명에게 전원을 물어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자, 그러면 시장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데이터 1 기본 지표에는 코스피 종합을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종목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 2가 생기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이렇게 코드를 붙여 나가는 겁니다. 앞전에서는 일목을 만들었죠.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전에 만든 거는 해당 지표, 본 지표, 데이터 1에 대한 일목이었다면 이제는 스텝 그 데이터 2에 대한 일목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은 그냥 그대로예요. 이거 좀 텍스트로 주면 안 돼? 아까 설명드렸죠? 캡처 해가지고 AI에 맡기면 주르륵 텍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이평선이 필요해요. 이동평균선 중요하죠. 정비할 때 들어가. 뭐 5일선 이렇게 나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2평 21선하고 2평 61선을 쓴 거예요. 21선은 뭐예요? 한 달 동안. 61선은 3개월 동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점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26줄 이하하면 나머지 그 시장 파악 지표는 총 4073줄이라고 했죠. 요거 그냥 계속 복붙 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자, 화면 확인을 한번 해봐. 아래쪽에 0, 아래쪽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죠. 방금 요 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20년 역사를 3개 숫자로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놀아볼까요? 데이터 2는 건들지 마세요. 금방 만들어놓은 26개 줄을 다른 종목에 하나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스텝 2에서 어떻게 복사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종목이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언한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가로치고 데이터 2. 데이터 2가 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1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값 안 나오죠. 데이터 2로 계속 감싸는 거예요. H와 L이라고 그랬죠. H는 고점, 고가, L은 저가. 왜 종가를 안 쓰냐면 종가 기준을 하게 되면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1점을 받아요. 그래서 애매한 판정이 쌓이면 점수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0은 나오나요 그럼? 나올 수 있겠죠. 기권표예요. 그래서 그건 시장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빼버리는 거예요. 애매한 거. 배열은 0이 없죠. 21선과 61선이 소수점까지 정확히 같을 확률은 제로거든요. 그래서 배열은 무조건 1 아니면 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두 판정이 왜 그 두 개인가? 제가 이제 신경 쓴 거예요, 그냥. 일목에서는 기준가를 어떻게 했어요? 가격하고 구름으로 하는 거예요. 배열은 2평 대 2평이죠. 21선과 61선. 속도는 일목이 더 빠르겠죠. 배열은 느리겠죠. 왜? 61선까지 봐야 되니까. 일목균형표가 선행 스팬이라죠. 선행하죠. 배열은 그 이동평균선 배열은 아무래도 후행이에요. 그 두 개를 섞는 거예요. 일목은 조금 들락날락한 게 있어요.
근데 배열은 한번 잡히면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장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많지만 이 두 개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2026년 6월 19일 코스피가 9,300 찍는 날 이 두 개 확 벌어져요. 그 벌어짐에 대한 것은 현금 확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스텝 6에서 보입니다. 지금 화면 요약하면 가격, 구름선, 스텝 1에서 만든 거죠. 일목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 자, 이제 스텝 2로 들어가는데 96명 전환에게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96개인지도 아까 뭐 100종목이라 했는데 왜 96개인지도 나중에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가야지. 자, 지금까지 만든 26줄 96개로 만든다. 손으로 하지 마세요. 기계가 씁니다. 몇 개까지 있느냐. 예스트레이더는 참조 데이터가 데이터 99까지 가요. 처음에 기본 지표로 코스피를 가져왔으면 2에서부터 97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6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8, 99는 뭘 썼냐면 특수 용도로 예약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확히 100개는 아니죠. 96개죠. 그럼 이제 96개를 어떻게 하느냐. 종목은 어떻게 고르냐면,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 번 스타일로 바꿔도 돼요. 코스피 전 종목을 19개 섹터로 나누고 섹터당 5개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29개 종목이 나오죠. 나머지는 게임 엔터 중에서는 5개가 필요 없어요. 게임 엔터가 코스피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거든요. 한 종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96이 되는 거예요. 시총순으로 96개를 자르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조건 시총순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이 20칸을 다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각 세타에서 5개씩 뽑아내는 거예요. 이 전체 명단은 전자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설명도 있죠. 게임 엔터는 왜 하나인가? 반도체가 흔들리면 시장이 흔들리거든. 특히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다 흔들리죠. 근데 게임 엔터 쪽에서 한 종만 무너져도 코스피는 거의 안 움직여요. 5칸을 주면 작은 섹터가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왜곡이에요. 이제 순서를 하나 두 개씩 붙이는 거예요. 참조 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는 제가 그 부록에다가, 전자책 부록에다 올려놨어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데이터 2에는 뭘 넣고, 데이터 3에는 뭘 넣고, 데이터 4에는 뭘 넣고 다 해놨어요. 이거 일일이 하는 거 귀찮잖아요. 교육회원들 지금 그냥 지표 그대로 싹 들이죠. 그래서 화면 열기만 하면 나오죠. 치환 대상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블록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두 개가 값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2에는 뭐 넣고 데이터 3에는 뭐 넣고 그걸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석구 일일이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블록 뭐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개별 지표 이제 띄우죠. 일목 확인했죠. 점수 대조하죠. 맞으면 26개가 다 맞습니다. 같은 코드니까. 지금 요 상태대로 하면 전체 코드 줄수는 2500이에요. 직접 이해한 줄수는 26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죠. 그래서 제가 2050줄 전 그 라인은 4000줄이 넘어가지만 26줄 요것만 알면, 26줄만 알면 있어도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쉽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이거 비법 아니에요. 근데 화면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일일이 데이터 2의 일목을 플러스에 표시하면 난장판이 돼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게 왜 대단하냐면, 2026년 6월 19일 9385를 찍었죠. 사상 최고치. 근데 96개 종목 절반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그래서 지수만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9천 넘어가 이러다 만 되는 거 아닌가, 막 뉴스에 그런 뉴스 나왔어요. 곧 만도 뚫을 수 있다. 근데 요 지표를 보고 있으면 만은커녕 이미 무너졌다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예스데이도 안 킵니다.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한 표, 금호타이도 한 표. 가중치를 주면 안 돼요. 지수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어긋남의 신호. 지수가 없을 때 이 점수가 마이너스 간다면 무조건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다 가산점을 줬다면 이게 엉망으로 나와요. 가산점을 주면 신호가 8.5치 늦게 켜집니다. 그래서 가산점 없이 한 거예요. 처음엔 가산점을 넣을까 했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1,000표 줘야 돼요. 합산코드 붙여넣기 하면 된다고 그랬죠. 소수 중에서 이미 마이너스 1, 0, 플러스인데 왜 또 IF로 감싸냐면 안전장치예요. 나중에 괜히 판정식 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 있어도 한 표 헌법을 코드로 박은 거예요. 제가 IFF로 한 이유는 화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영선 위에 있으면 강세, 영선 아래 있으면 약세, 이렇게 되는 거죠. 차트 저번 시간 보여드렸죠. 신고가 치는데 점수 아래 0으로 빠지고 0 아래에 있다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 그림 하나 보려고 26개 종목을 붙이고 복사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고점이다가 아닙니다. 현금 확보라는 거예요. 현금 확보. 빨강이다, 주도주 찾으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게 잡주하지 말고. 이 두 문장이 시장 파악 지표의 전부입니다. 다음 날짜도 가보죠. 2020년 1월 하순.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는 2200 근처였죠. 근데 당시 최고 점수는 계속 깎이고 있었어요. 그때 뉴스에 잠깐 나왔어요. 중국 소도시에서 폐렴이 돈다. 다들 얘기했죠. 중국이잖아.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근데 한 달 후 코로나가 폭나게 오죠. 그때 이미 신호를 주고 있었어. 그것도 저번 시간에 차트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렸죠. 이게 참 웃긴 게,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들만 몰랐어. 이런 걸 뉴스로 알려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모르고 있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3월 하순 보면 점수가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일반 회원들한테 다 공개하는 이유가 그럴 수가 있거든. 그때는 대출 받아서 연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그림이 6년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고, 지금 진행형이죠. 재료는 다르죠. 그 전에 뭐 있어?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게 어떤 간격을 두고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 모양이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지금 만들어 놓고 6년 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진행이 끝나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지금 진행 상태죠. 그때 또 당하면 안 되잖아. 이 지표를 제가 정확히 2020년에 만들었어요. 21년. 근데 이거 꼭 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무시했죠,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지 말아요. 점수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엔. 그런데 지표를 보면 60 라인, 20 라인 이렇게 선을 그어 놓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쉬워. 강세장에 그냥 아무거나 사라고 그랬잖아요. 주도주. 이만 쓸데없는, 지수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잡주 사지 말고. 괜히 뭐 머리 좋은 척 하면서 검색해 돌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섹터 중에서 주도주 1등만 해도 상승장에서 무조건 먹어요. 그리고 약세로 돌아서면 제발 현금 확보 좀 하지 말고 물타기를 그런 데서 하지 말라고. 계좌 녹아내립니다. 물타기 하면 그런 데서. 약세일 때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함정 하나 점수가 짝수만 나옵니다. 합계는 그래서 항상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목 점수는 홀수도 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 지표의 심장입니다. 일목, 배열, 영선. 그리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한 번만 켜서 보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요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놓으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이유는 잃지 말라고, 제발. 쓸데없는 데 들어가서. 오케이. 여기까지 우스탁이었습니다.